저는 배우자이고요. 네. 우리 아저씨가 이제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병원에 네. 다리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절단을 해가지고요. 그러셨군요. 네. 계신데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는 초혼이고 재혼을 그 아줌마는 재혼을 해서 저는 이제 우리 아저씨의 아줌마가 돌아가셔서 재혼을 해서 우리 아저씨랑요. 네네. 근데 우리 아저씨는 초혼이고 먼저 아줌마는 재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네. 자식을 못 나니까 40살이고 아줌마는 45살 때 재혼을 네.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 애를 못 나니까 아저씨가 딸을 하나 한 살 때 데려다 길렀어요. 입양을 하셨군요. 네. 네, 입양을 했는데 이제 대학도 보내가지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요. 네. 그리고 살고서 있을 때 이제 아줌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이제 저랑 재혼을 했어요. 네네. 재혼을 한 지가 한 4년 됐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 유공자거든요. 우리 아저씨가 46년생이에요. 네. 근데 연락 갔다 오면서 이제 고엽되고 뭐 이런 게 심장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당이 심해서 네. 당뇨가 그게 갑자기 합병증이 와가지고 다리를 오른쪽 다리 종아리 무릎 바로 밑에 절단을 했어요. 수술을 네.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네. 거기 선생님이 그 수술 당일날 아침에 선생님이 그 팔이 부러져가지고 분당 네. 사병원으로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119 타고 갑자기 뭐 그냥 숨도 못 쉬고 막 이래서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하고 나서 거기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병원비가 2,500만 원이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아저씨도 이제 그 딸내미는 시집 보내고 그 아줌마 아들을 이제 집도 주고 이제 그냥 뭐 사골대로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다가 임대주택으로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도 돈이 이제 없으니까 1,500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2,500만 원이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이제 유공자니까 의료보험을 안 내서 그런지 그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 갑자기요. 그래서 네. 이제 아들하고 딸한테 이제 제가 좀 부탁을 했지. 왜냐면 좀 카드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 병원도 2,500만 원이 나와도 보험병원에서 다 준대요. 내고 나오면. 환급이 된다고 안내를 받으셨군요. 네. 그렇죠. 보험병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제 유공자를 원래 보험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못하니까 보냈으니까 그렇죠. 네. 돈은 거기서 다 돌려준다 그래서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한두 푼이 아니라서 2,500만 원이나 주를 내고 나온다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부탁을 했더니 네. 아들은 아저씨 이름으로 안 왔어. 아저씨 성을 안 땄어요. 네네. 그 자기는 남이라고 모른다 그러고 딸은 사이가 카드 연체되면 안 된다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셨군요. 네. 딸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애도 없고 둘이 맞벌이에요. 네. 집도 새로 샀고 네. 또 아파트도 좋은 걸로 들어가고 차도 새로 좋은 걸로 바꿨으면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저씨가 원래 아들이 5인데 세 분이 한국 전쟁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저씨 네. 공자고 형님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 형님이 그 형님이 수급자라 혼자 사시니까 연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사지 짚는 분이 300만 원을 빌려줬대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시고 제가 제 딸한테 이제 500을 빌리고 제 카드 또 한도가 안 되니까 또 빌려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내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났는데 2년이 지금 넘도록 보험병원에 또 나와가지고 그 동두천에 이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있어요. 네네. 제가 거기서 2달 간병하다가 저도 나이가 이제 55년생에 나이가 많으니까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네. 자꾸 그리고 선망증에서 자꾸 다리 한쪽도 없는데 제가 잠깐 나갔더만 침대에서 떨어지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요양병원에 갔어요. 근데 2년이 넘도록 계시는데 네. 한 번도 아들, 딸은 여태까지 전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저씨가 이제 나중에 이제 파양한다고 이제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뒤에 오빠한테 물어본다. 친오빠도 아니죠. 그것도 네네. 이제 아줌마가 이제 낳은 걸 데리고 오고 얘는 이제 입양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자기 오빠한테 물어본다 그러더니 아들이 전화를 온 거 저한테도 오고 아저씨한테 전화 와서 왜 자기 사는데 왜 끼어드냐? 뭐 귀찮게 하냐? 나보고 내가 마누라면서 왜 그걸 못하게 하라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니 지금 2년이 넘게 연락도 없고 이러는데 우리 아저씨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남들한테 물어봐라. 제가 그 문자는 넣어놨어요. 네네. 그 나보고 배우자면서 왜 우리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자기네들을 삶에 끼어들지 말고 나를 끼어들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갖고 있거든요. 다. 네.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는 또 지금 뭐 이제 외로우니 병원에 계시니까 제가 그 매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고 또 먹고 사는 거 직장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반찬 했던 거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이제 돈 없으면 이제 뭐 사야 되는 거 돈도 갖다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자주는 못 가니까 또 마음은 또 연락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 또 파양을 하지 않을까 뭐 생각. 그럼 기대감이 좀 생각이 있으시군요. 왔다 갔다 네. 하나 봐요. 네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너무 서운해서 네. 당신이 연락을 하고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면 파양을 하겠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서류가 뭔지 또 LH에서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LH를 우리 아저씨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네. 제가 이제 배우자잖아요. 네. 저한테 명의 변경도 할 수 있는지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서 제가 네. 연락을 주셨군요. 네. 일단 몸이 편찮으신데 일단은 너무나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상당히 좀 냉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인데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셨을 텐데요. 결혼까지 이제 다 대학까지 시키셨고요. 보내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정작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연은 잘 들었고요. 옆에 황미옥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일단 파양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입양했던 당사자가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계시는 남편분 그리고 네. 지금 언급이 나온 그 딸, 이 두 분이 네. 서로 입양이 된, 그러니까 남편분에게 입양이 됐던 상황이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여차저차한 여러 가지 솔직한 속상한 일들로 인하여 남편분은 파양을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따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따님이 뭐 친오빠랑 상의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자기 들어서 친오빠도 아니죠. 예. 또 오빠랑 상의를 해보고는 파양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나보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 삶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러한 관계에 관여하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 이런 입장인 거네요. 네. 왜 이걸 여쭙냐면은 파양을 하려면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파양이 가능해요. 첫 번째 방법은 남편분, 상담자분 기준으로 남편분이랑 그 따님, 입양 당사자들이 서로 파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사를 일치. 아이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동의해서 하는 파양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동의도 안 되고 연락도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서 파양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로 파양을 하기로 서로 의사가 일치됐다. 여기 파양하기로 하는 거는 입양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과 따님, 남편의 딸, 양딸인 거죠. 그 두 사람 사이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협의에 의한 파양은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법원의 재판상 파양을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남편분이 지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상담 내용 자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네. 그래요. 그럼 인식은 의지나 아니면 인지 능력은 또렷하신 것 같네요.
네, 인지 능력은 뚜렷해요. 다행입니다. 근데 얼핏 선망증까지 보이고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된다고 하시니 이 지금은 부분 괜찮아요. 수술했을 때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법원에 어떠한 청구를 할 때에는 적어도 청구를 할 만한 의사 능력이나 인지 능력은 있어야 가능하니까. 아니,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재판상 파양의 문제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재판상 파양도 그냥 마음이 내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완전한 서로 간의 신뢰관계나 의지관계가 완전 다 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만한 사유라고 보이고요. 이렇다면은 이걸 이유로 법원에다가 파양을 청구합니다라는 소를 제기하시면 법원의 판사의 강제 판결을 통해서 파양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저씨가 법원에 가야 되죠? 일단 청구인은 남편분이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직접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출석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출석도 어렵고 동두천에 있는 병원에 지금 입원되어 를 타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즉 변호사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직접 출석은 하셔야 됩니다. 네? 직접 재판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법원에. 그럼 딸이 출석을 안 해도 되나요? 따님도 출석을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따님이 재판까지 가는 것도 번거롭고 굳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 거치고 싶지 않다 해서 불출석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원고 입장에서, 즉 남편분 입장에서는 파양의 판사 판결을 받고 싶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그냥 성실하지 않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고 이야기만 듣고 판사께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남편분에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재판이 흘러가는 것이죠. 결혼해서 사니까 그 본인은 파양 당해도 불이익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는 거는 자기도 남남이 되는 게 그걸 원하는 거 아닌가. 상황을 봤을 때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락이 없었고 더 이상 한 번도 없었어요.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으니 아마 지금 보기에는 양딸, 그러니까 입양된 딸도 지금 더 이상의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를 그리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좀 주의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이 법원에 가서 파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간의 제한이 없이 무한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파양 청구권의 소멸 기간을 법이 정해두고 있는데 법에서는 더 이상의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 하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분이 예를 들면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관계가 안 좋은 파양 사유가 이제는 좀 종결이 됐다. 하면은 그 이후로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법원에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파양 사유가 지금 있는 현재에 법원에 대해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것이 법상 요구하는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렇게 언젠가는 해야지 미뤄둘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편분 파양의 의사가 확고하신가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니까. 딸이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에는 어찌되었든 전화 주신 분께서는 입양 당사자가 아니라 배우자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배우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입양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있는 남편분과 그 딸 두 사람이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직접 결단을 해서 법원에 찾아가서
그 파양 청구를 접수를 해야 사건이 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분은 조력을 해주시는 것밖에 되지 않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자면은,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파양 청구도 하지 못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남편분이 뭐 사망을 해버리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남편분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좀 조치를 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살아있을 때 이 임대주택을 대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랑 처음 체결했던 계약서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알고 네? 있기로 계약서가 있으실 거예요, 되게. 네. 예, 근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계약의 유형이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보증금 부담하지 않고 월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대출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네, 계약 기간이 대출. 만기가 되었을 때 소유로 전환하는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댁에 가시면은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의 조항 중에 같이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보증인 지위를 넘겨줄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요건을 두고 있거든요. 살아계시는데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 도중에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계약 기간 만기가 왔을 때 뭐 양도하는 방법, 이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올해 재계약은 올해 했어요. 그렇죠. 그럼 약정서를 보시고 그에 따라서 요건에 맞추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제도이기 때문에 특유한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좀 보시고 요건에 맞추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은 딸이 출석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 주시면은 좀 너무 확대가 되는 거고요. 절차는 따님의 협조를 얻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파양 사유는 설명하셔야 돼요. 즉, 더 이상 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은 뭐 연락이 단절되었다거나 병원비 이슈가 있을 때 뭐 카드 병원비를 대납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카드를 좀 빌려 달라는 거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모르쇠로 일관했다거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더 이상은 양친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거를 청구인으로서 최소화하는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설명을 하죠. 그렇죠. 법원의 절차는 구두로 하기보다는 문서로 대부분 이루어지니까 절차에 대한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청구서 작성부터 심리기일에 임하여서 준비서면 등등 문건 작성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